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선거 지원에 등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지지세 결집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지난주 대선 전국의 가장 큰 이슈,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학력 위조 의혹이었죠. 본인이 직접 사과했는데 부인 리스크 지속 여부도 관심입니다. 오늘 주간정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승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후보 지지율부터 보고 갈까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상승세인 것 같은데 확실한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지율 골든크로스 이루어졌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지 유보층 보정해보면 아직 지지 역전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강구도 속에서 치열한 접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은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라기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급격한 하락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연정을 제안하면서 중도 포용의 기선을 제압한 상황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계 김민전 교수를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는데 다음 카드가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선 55일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 뛰어들었는데 다음 달 5일 광주 방문도 예고를 했습니다. 예전 대선에 비해서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출범을 하는데요. 이재명, 이낙연이 함께하는 진정한 원팀 출범이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 같고요. 특히 호남 지역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지방의원들의 어떤 대선 헌신 그리고 지역 선대위가 아직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정상화를 독려하고 민주당 후보 지지를 좀 촉진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새시대 준비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중도 외연 확장이나 연합정치 역할은 현재로서는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행보를 지켜봐야겠네요. 더하자, 의미 없다, TV 토론 두고 공방이잖아요. 그간의 TV 토론을 보면 표심 움직이는 효과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TV 토론이 처음 도입됐던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후보가 출마했던 대선에서 TV 토론은 준비된 후보로서 김대중 후보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후 TV 토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근거는 좀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2년 대선처럼 초박빙 상황, 1위와 후보가 초박빙 상황에서는 TV 토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커질 것 같긴 합니다. TV 토론은 본인이 싫어하는 후보를 비토하는 근거로서 작용하긴 하지만 지지 후보를 바꾸는 근거로서 작용한다는 근거는 주장은 한국과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엊그제 사과문 발표했는데 소위 본부장 리스크라고 부르잖아요. 이 중에서 부인 리스크 털고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김건희 이슈는 노이즈 마케팅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도 유권자의 유입이 이루어지겠다는 흔적은 찾기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김건희 공격을 중단하다 뭐 이런 방침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사과는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중도 보수 유권자층에게는 의혹을 확산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고 부인을 나서게 한 윤석열 후보의 태도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높은 것 같습니다. 보수층에게 있어서는 김건희 이슈보다도 오히려 당과 세력을 대표하는 이준석 리스크가 지지율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셔서 그렇긴 한데 국민의힘 입장에선 김건희 리스크 털고 나니까 내부 갈등 상황이 또 표출이 됐잖아요. 이준석 대표, 윤석열 대표 또 충돌했는데 이게 국민들이 모르는 뭐 숨겨진 배경이라도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선거를 2달 앞두고 당 대표가 자당 대선 후보와 공방을 벌이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 주도권, 안철수와의 연대, 신지의 영입 이런 문제들 둘러싸고 당내 권력 투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패배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 대표로서 좀 성숙하지 못한 대응 아니냐 이런 것들이 청년 정치의 부정적 유산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검찰 수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성상납 그리고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대로 두면 분열로 공멸하고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의혹으로 낙마하면 당과 보수 진영 전체가 도덕성으로 타격을 입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워낙 양당 후보에만 관심이 쏠려서인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슬금슬금 올랐어요. 많이 나온 곳은 한 8%대까지 이렇게 나오던데 이렇게 오르는 이유 뭘로 보시는지 혹은 이게 계속 지속될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의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상승당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본선 득표율은 5에서 7%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단독으로 대통령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힘을 보태서 윤석열 혹은 이재명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에는 충분한 지지율과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등록 전인 내년 1월 한 달 동안 안철수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짧게 온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안철수 후보의 선택이 주목이 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방선거 구도가 많이 바뀔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호남에서는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대선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대선 후보 지지율에 빗대서 경기시장 후보의 지지율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는 아직 장이 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양강 구도지만 만약 공동정부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제3의 후보가 등장할 수 있는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민주당 후보에게 정권 재창출이 된다면 단체장 하위 20% 감점 규정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정권 교체가 된다면 지도부 교체나 비대위 구성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